안녕하세요. 육화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대화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학창 시절에 인싸였나요? 아싸였나요? 네, 저는 인싸가 되고 싶은 경계인. 결국 아싸였다는 얘기는 되게 길게 얘기하시지만 아싸였다. 네. 그럼 선생님이 어떤 것을 갖추었으면 인싸가 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에서 멋지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예를 고등학교 들면? 때를 생각해보면 이제 운동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춤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학생 때나 지금 고등학생들을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운동 아침부터 밤까지 하죠. 예, 쉬는 시간에 10분 나가려고 또 나가서 하고 오고. 선생님 남학교 나오셨어요? 저는 남녀공학이었는데 합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반만 있는 남자반만. 데여가지고 거의 뭐 10분 나가서 농구하고 오고 그러니까 10분 축구하고 오고. 그죠. 예. 쉬는 시간을 예. 잘 살려서. 근데 선생님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인싸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리코더입니다. 리코더? 리코더. 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코더. 네. 오늘 소개할 책이 식스팩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에는 리코더로 인싸가 된 고등학생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재미있는 책이죠. 네, 이 책의 저자가 이재문 씨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리코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런 경험들도 녹아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뭐라고요? 리코더부를 없애겠다고요? 안 돼요! 안 돼! 나 리코더부 그만두려고. 야, 고등학생이 좀 리코더 부는 거 좀 쪽팔리지 않냐? 초딩들도 아니고. 대안아, 리코더부는 너 한 명이잖아. 그리고 스포츠부도 동아리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스포츠를 좋아한단 말이야. 저 리코더부 가입할게요. 철인 스포츠부랑 리코더부랑 같은 동아리씩 쓰는 거 맞죠? 정민 선배랑 나랑 만나는 거는 빅뱅이 일어날 확률이란 말이에요. 강대한, 나랑 시합 하나 하자. 철인 3종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동아리실을 차지하는 걸로. 리코더는 초딩들이나 부는 악기가 아니야. 식스팩 가지고 나도 만들 수 있어. 최정민, 너의 도전을 받아주겠다. 안녕하세요. 오늘 모신 두 명의 학생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기로 소문난 두 명의 친구를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녕여중 비공개 책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서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비공개 책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정인입니다. 짱남교 중에 책 좋아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많은데 비공개 동아리라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 두 친구가 책을 좋아하는데 특히 이 식스팩이 너무 재밌어서 너무 좋아서 소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나요? 이 책은 남들과 다른 취미와 꿈을 가진 두 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해서 현실의 벽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너희의 재능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음껏 펼쳐라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자신의 재능과 꿈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어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 꿈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인이는 어땠어요? 저는 지금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는 모두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책은 청소년들의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어서 쉽게 공감할 수 있고 또 10대들의 가족 고민, 친구 고민, 외모나 첫사랑 고민 등을 잘 풀이하고 있어서 더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정인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어려움을 가진 주인공이 나와요. 대한이라는 주인공은 아픈 가족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겉돌거든요. 그런 대한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리코더. 그래서 그 리코더부를 지키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엄청 애를 쓰는데 그 과정에서 대안이도 성장하고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성장해요. 이런 대안이 말고도 좋은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어요? 리코더부에 가입한 두 친구가 있는데요. 윤서랑 재혁이 중에 저는 재혁이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혁이는 처음에는 리코더도 잘 못 풀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혁이는 리코더에도 소질이 생기고 나중에는 자신감까지 정말 많이 향상되게 되는 아이입니다. 재혁이가 스스로 우직하게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재혁이가 이제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특히 축제 때 뭔가 사건이 빵 터질 뻔하는데 그때 그게 해결되는 양상이 선생님도 굉장히 뭉클했던 것 같아요. 네. 리코더부와 동아리실을 놓고 다투는 철인 스포츠부는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운동이면 운동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정빈이가 단장인데요. 정빈이가 선생님의 이상형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빈이는 의외의 취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취미인데요. 저는 정빈이가 그런 취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빈이의 은밀한 취미가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받으세요. 네, 네, 이렇게 책을 보셔야 됩니다. 정빈이 기다려. 두 친구 다 식스팩에 완전히 푹 빠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식스팩의 강추 포인트다. 있을까요? 이 책의 강추 포인트는 다른 듯 닮아있는 두 인물의 갈등과 화해 과정입니다. 정빈이와 대한이는 외모와 성격 모두 다르지만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재능과 취미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서로 더욱 그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이해하고 둘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정빈이가 대한이에게 선물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빈이가 대한이에게 꽃다발을 내밀면서 자신의 비밀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었던 장면이 있었죠. 서로 달라서 대립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이해하게 되고 그 꽃다발이 그 이해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인이는 어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의 강추 포인트는 보통과 그 뒤에 나오는 희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한이는 정빈이와의 대결을 준비하며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자전거, 수영, 그리고 마라톤 총 3개의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자전거 코스를 넘으려면 총 3개의 언덕을 넘어야 합니다. 그중 2개의 언덕도 힘들지만 특히 마지막 언덕은 마일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지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흥미가 필요한데 그 오르막길을 오르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정말 신나고 시원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대한이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가 그 내리막길을 만끽하기 위해서 오르막길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다 싶었고 그리고 자전거 코스의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길이 마치 인생길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강추 포인트는 없을까요? 아, 맞아요. 이 책에 또 청소년물에 빠지면 섭한 러브라인까지 있는데요. 러브라인? 네. 누구와 누구의 러브라인인지는 비밀입니다. 네. 그 궁금하신 분은 책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인공 대한이의 러브라인일까요? 매우 궁금하네요. 네, 오늘 두 친구가 식스팩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를 해줬는데요. 식스팩은 우리 친구들이 소개해준 것처럼 어떤 힘듦을 이겨내는 주인공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가족에 대해서, 친구와 우정에 대해서, 그리고 첫사랑, 그리고 친구들의 관계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여러 의미를 던져주는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 주제를 막 무겁게 아주 교훈적으로 막 주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익숙한 학교의 모습 그리고 가족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생활 속에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재미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친구 오늘 부글부글 패널로 출연했는데요. 어땠어요?
책을 읽고 저의 생각을 부글부글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부글부글 애청자였는데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애청해주세요. 네. 저도 부글부글에 출연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고 여러분도 식스팩 꼭 읽어보시고 앞으로도 부글부글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인사할까요? 네. 우리 다음에 7화에서 또 만나요. 안녕!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책을 깊게, 진지하게 잘 읽었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네, 누가 가르쳤는지. 네, 1학년 때 저도 잠깐 가르쳤습니다. 네, 학생들의 소감을 좀 들어봤는데 저는 사실 두 선생님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얼쌤은 이 책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런 고등학교 시절도 많이 생각이 났고 이 작가님이 그 남자 고등학생들의 심리를 되게 잘 포착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이 대한이가 리코더를 잘 불고 있지만 사실 정빈이처럼 이제 몸짱 같은 다른 친구들이 환호해주는 그런 모습이 다 되고 싶은 거죠, 사실. 누구나 네. 인싸가 되고 싶어 하죠. 네. 근데 사실 리코더는 그 또래 남자애들에게 인싸템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 대한이가 리코더를 사랑하고 리코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에 굉장히 많은 아싸들이 나와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소중하고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다 읽다 보면 그 아싸 친구들한테 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 책에서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괜찮아. 너 그 자체로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마. 뭐 이런 생각을 전달하는 것 같고 그게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대한이는 굉장히 독특한 가족의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대한이의 가족은 굉장히 남달라요. 그런데 혈연 관계, 뭐 결혼을 해서 맺어지는 혈연 관계 이것만이 과연 가족일까? 그 가족도 매우 소중하지만 또 새로운 방법으로 요새 가족들이 많이 구성이 되는데 그것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 그래서 대한이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대한이는 그 가족 안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리코더 하나로 전교를 제패할 수도 있었던 게 아닐까. 아이 하나를 키울 때 이 온 마을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한이가 뭔가 식스팩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책에서 확인하세요. 그런데 대한이의 주변에 있던 이 가족들이며 가족들의 주변에는, 친구들. 네, 친구들이며 뭐 이렇게 다 같이 대한이를 응원해주는 모습들을 볼 때 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매력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뭉클하고 또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유머가 철철 넘치는. 원래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다 이런 말투를 쓰는 건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몇 년 안 되시지 않았어요? 한 3년? 근데 제가 네. 읽은 남자 고등학생들이나 남자 청소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책들 네. 중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경우에 이런 문체를 가진 경우가 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네. 그런데 다른 책과 비슷하지만 이 책만이 갖고 있는 또 유머 포인트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들이 스포가 될까봐 아주 자세하게는 얘기 못하지만 꼭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가님은 식스팩이 만들어진 거죠? 아마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러겠죠. 이 작가님은 글쓰기로 식스팩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네, 식스팩이 꼭 여기에 있는 것만 식스팩이 아니고 누구나 마음속에 한 가지의 식스팩이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식스팩 어디에? 오늘 미처 못 갖고 나왔네요. 플라이데디 플라이에 나오는 스즈키 아저씨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이 아저씨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딸과 아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이 딸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아저씨가 병원에 가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웃 학교의 어떤 남학생에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그 남학생이 전혀 죄책감도 없고 사과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아저씨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순신이라는 고등학생에게 복싱을 배우게 된답니다. 그리고 직접 복수를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식스팩과 매우 비슷한 문체를 가지고 있고요. 유쾌하면서도 발랄한 그런 문체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겠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정빈이가 만약에 철인 스포츠부에 들어가지 않고 원예반에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원예반 소년들이라는 이 소설에는 3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나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시던 콜라컵에 든 얼음 녹은 물을 화단에 부었는데 거기에서 시든 꽃이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해서 원예반을 구성을 하게 됐고요. 얼굴에 상자를 쓰지 않으면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쇼지라는 소년과 중학교 때 좀 험난한 생활을 하던 이 친구가 있는데 같이 원예반에서 만나게 된답니다. 이 책의 재밌는 점은 세 남학생이 원예반을 꾸리는 이야기지만 이 책 어느 한 구석에도 남자가 그런 일을 남학생이 왜 원예반을 이런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소외된 듯한 소년들이지만 꽃을 가꾸고 정성을 다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가는 그런 소설이랍니다. 은희정 작가의 철용은 단편소설입니다. 철용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인데요. 덩치도 크고 말수도 없는 이 남학생이 갑자기 뜨개질을 시작하게 돼요. 반 아이들은 처음에는 다 무관심했지만 철용이 코바늘 뜨기로 무엇인가를 뜨고 그걸 반 아이들에게 모두 다 선물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철용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철용이 좀 더 큰 모자를 뜨게 되는데 이 모자를 과연 누가 선물을 받을까?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궁금증이 퍼져나가게 되고요. 결국 이 반 아이들이 다 뭔가 철용을 계기로 해서 뜨개질에 눈을 뜨게 된다는 그런 재밌는 내용의 단편 소설인데요. 은희정의 철용은 뜨개질이 여자아이들만 하는 그런 취미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름에서 오는 자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소설이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식스팩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2020학년도 이 부글부글 프로젝트에 애초에 계획했던 6편의 이제 마지막 화가 이제 끝납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2월 달에. 2020학년도 맞죠? 아직. 네, 그래서 2021학년도에도 계속 진행되나요? 다시 돌아옵니다. 옵니다. 기다리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다양한 책들과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동안 1년 동안 부글부글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안녕.